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청년 시절부터 중년, 노년이 돼서도 세대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통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더 빠지지 않는 주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군대죠. 실제 입대를 한 군인도 군인의 가족과 친구도 그리고 좋아하는 연예인의 군 복무를 응원하기도 하고요. 또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기간으로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겐 인생을 바꿀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알듯말듯한 베일에 쌓여 곧 입대를 앞둔 이도 그들의 복무 기간을 기다리는 이들도 속이 탈 때가 있는데요. 오늘 반갑습니다에서 김성준 전북지방병무청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군대 얘기를 하게 됐어요. 네. 예, 반갑습니다를 진행하면서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의 병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전북지방병무청장 김성준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병무행정을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주에 사신 분들은 병무청이 다들 어디 있는지는 알 거예요. 그 남노송동의 네. 병무청 오거리라고도 네. 불리는 그곳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전북지방병무청은 우리 전주 시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 충경로 사거리에서 한옥마을 있지 않습니까? 예. 한옥마을로 이어지는 거리의 맞은편에 맞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이 있습니다. 네. 그쪽에 한옥마을에 주말 되시면 많은 분들 오시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그 휴일에는 무료 주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병무청을 보고 싶으면 한옥마을 오셔서 네. 여기다 주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왠지 남성들은 안 갈 것 같기도 하고. 네. 자주 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병무청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군대를 다녀오신 남성분들은 뭐 대부분 다 알겠지만 네. 그래도 우리 네. 청장님 통해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병무청 하면 좀 생소하고 어렵다고 느끼시는데요. 예.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병역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병역법에 의해서 남성들은 병역 의무를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9세가 되면 병역 판정 검사를 받으면 판정받으면 1급에서 3급까지가 되면 판정을 받으면 이제 그분들은 현역으로 입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를 가게 되는 거고요. 4급을 받게 되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가게 되거나 기타 이제 뭐 다른 산업기능요원이라든지 전문직용요원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5급이 되면 전시근로역이라고 해서 이제 그쪽으로 편입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6급 되면 미연지가 되는 거고요. 군대 가지 않는 거죠. 네. 7급이 되면 이번에는 건강 진단을 해봤는데 네. 병역 판정을 해봤는데 애매하다. 한 번 더 다시 한번 다음 기회에 라는 게 취급을 받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역 판정 검사를 하는 것이 제일 주된 기능이 병무청의 역할이 되겠고요. 그렇군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이제 1급에서 3급 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가게 되면 이분들을 직접 예를 들면 육군 훈련소를 치면 어떤 분 육군 훈련소를 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당신은 몇 일부터 몇 일까지 육군 훈련소로 가십시오 하는 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영을 또 책임지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4급 같은 경우는 사회복무요원이잖아요. 맞아요. 사회복무요원이라 하면 다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네. 행정기관에서 맞습니다. 21개월 동안 복무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 업무를 1에서 3급 현역들은 보내면 군에서 책임지지만 4급들은 보내면 복무기관에서 관리를 하는데 총 책임을 또 병무청이 지게 됩니다. 아, 그래요? 그 역할을 또 하게 되는 거고요. 네네. 또 하나 이제 군대에 갔다 오게 되면 네. 또 뭘 하십니까?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 그러면 어느 훈련장에서 몇 일 날 네네. 예비군 훈련을 받는 날 통지서를 받아야 되고 예. 또 훈련장에 또 가야 되잖아요. 네네. 통지서를 보내고 그다음에 훈련장에 가서 훈련 받을 때까지 분해 인도 인접하는 역할을 또 담당하는 게 병무청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할 일이 많네요. 네, 많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네. 네,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줄곧 병무청에서 그럼 근무를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뭐 다른 어떤 곳에서 근무를 하셨을까요? 국방부에서 28년 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 95년도에 공직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25년 하고 제가 주로 했던 업무들이 국방정책, 예를 들면 국방조직, 네. 지금 국방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9조 4천억입니다. 그런 꽤 크죠. 예. 정부에서 한 네 번째 되는 전 부처에서 예. 예산 규모인데 국방 예산을 담당했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군병원 있지 않습니까? 예. 장병들의 정신건강 담당하는 맞습니다. 치료 네. 담당하는 보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군에 대한 군인들의 월급 정책이라 그런 거는 복지 정책 이걸 담당했었고요. 또 방위사업청에 가서 이제 방위사업
업체 있지 않습니까? 한국방위사업체 네. 지능 육성을 담당했었고요. 네네. 또 방산물자 수출 업무도 담당했었고 제가 작년 10월 31일에 병무 이제 행정을 담당하기 위해서 예. 이쪽 전북지방병무청장으로 부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공직도 참 다양한 분야로 나누잖아요. 네. 근데 이 국방 쪽을 선택하신 이유가 혹시 있었을까? 군대 있을 때 혹시 좋은 기억이 있으신가 싶기도 하고. 저는 이제 군대를 이제 장기로 다녔습니다. 공군으로 그러셨군요. 다녀왔고요. 예. 이제 좋은 기억 많고요. 근데 저는 이 군대 가기 전에 저는 공직 생활을 하고 나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네.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에 먼저 국방부에 선택을 한 게 된 거죠. 근데 아, 그래요? 선택한 이유는 크게 예.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국방하면 뭐가 좀 딱딱하고 네. 어렵고 가기 싫어하고 그런 그렇죠. 생각이었습니다. 뭔가 배고프고 막 그런 네. 곳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저는 이제 예. 아주 처음부터 가고 싶었던 게 예. 첫째는 이제 국방이라 하면 이렇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는 저는 국가가 영위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 안전, 국가에 대한 국방. 예. 두 번째, 경제. 예.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세계 12위 위에 해당하는 경제 대국이고요. 또한 군사 강국으로 치면 세계 작년 기준으로 하면 한 6위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국방에서는 되게 크고요. 그러면서 또 뭐가 있냐면 남북 분단 상황입니다. 남북 대치 상황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국방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방하면 평시에는 잘 못 느낍니다. 그렇지만 위기가 닥치면 꼭 보통 보면 그렇잖아요. 산소라든지 공기 같은 게 없으면 굉장히 소중히 느껴지면 평소에는 그렇죠. 못 그 존재를 느끼지 잘 않습니까? 인지하지 못하고 딱 있죠. 국방이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평소에 준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가치에 대한 어떤 것을 굉장히 느꼈기 때문에 국방을 네. 선택했고요. 두 번째는 그 국방부를 보면 그 예산도 있지만 국방 전체가 인원이 현재 50만이고요. 국방부의 공무원들은 약 1,000명 정도 됩니다. 여기는 이제 현역들이 한 30%인 300여 명 되고요. 공무원들이 700명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꽤 많죠. 네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국방부 하면 현역분들이 훨씬 많고 전다 공무원들이 군인인 줄 적다고 알았어요. 생각하는데 네, 아니구나. 국방부는 일반 행정 조직입니다. 그런데 그렇구나. 국방부가 다른 부서하고 좀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진행자님 다른 부서에 보면 법무실이 있어도 네. 군 검찰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 군 검찰이 있잖아요. 없죠. 군사 법원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사관학교가 있어 학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가 있잖아요. 네. 또 하나가 해외에 보면 네. 국방부관들이 많이 나가 있어서 예. 해외 군사외교 활동을 하잖아요. 네네. 한미관계, 한일관계, 한러관계, 한중관계, 기타 동남아시아 관계들 예. 외교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15개나 되는 군병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크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는 비행기가 있고 네. 바다에는 함정이 있고 그렇죠.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탱크가 있고 탱크가 전차가 있고. 있습니다. 네. 그런 모든 것을 또 연구개발하고 만들어내는 게 방위사업청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허허.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국방부는 정부의 모든 기능을 조금씩 다 갖고 있는 정부의 축소판이다. 소정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업무를 하고 싶었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각 군은 군에 맞는 역할을 하되 뭐냐면 전 육군, 해군, 공군 기타 업무를 전체로 조망하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조율하면서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중기 계획을 수립하고 네네. 그걸 현실에 적용하는 그런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공무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부터는 병무청의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병무 정책이라는 것은 뭐 지역을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 모두의 관심사이지 않나 싶은데 네. 또 지역마다 좀 다른 조례들이 또 있고 막 그런다면서요? 저는 다 네네. 똑같은 줄 알았거든요.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보면 이제 군대를 다녀오면 예.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이태리 같은 경우는 밖에서 제복을 입은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군대에 다녀온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모든 시민들이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맞아요. 합니다. 박수 쳐주는 영상도 그렇습니다. 많이 봤고 예. 자리를 양보하는 영상도 많이 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군대를 다녀오고 그다음에 했던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정부에서 한 게 2004년부터 병역 명문가를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병역 명문가 선정이 뭐냐면 이제 3대 할아버지, 네. 아버지, 나. 현역으로 군대를 명예롭게 가져와야지만이 병역명무 선정 자격이 됩니다. 백부 숙부님께서 만약에 군대를 안 갔다 왔다. 그럼 병역명무 선정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때를 보면 내 형제들이 안 갔다 왔다. 예. 그러면 병역명무 선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충력으로 가도 선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대가 전부 다 현역을 명예롭게 맞춰야지만이 병역 명문가로 선정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2004년부터 지금까지 병역 명문가로 이제 신청해서 받아서 선정된 가문이 네. 약 12,000여 가문인데요. 네. 이분들 중에서 한 5만 9천여 명이 병역 명문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또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진행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조례를 만들어서 예우관 조례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예의를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이 뭐 주차료를 감면해 준다든지 네. 극장이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이용하실 때 좀 감면 할인을 해준다든지 네, 네.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좀 아주 인기 있는 게 PX 군대 마트 있지 않습니까? 네. 영에 있는 마트를 이용하게 해줄 수 있는 자격을 준다든지 그래요? 그런 다양한 정책을 수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전북청에서는 네. 어떤 특별한 예우 같은 것들이 또 있을 텐데 어떤 거 있는지 한번 소개를 좀 들어볼게요. 그 공통적인 것은 대전에 있는 병무청에서 예. 실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다 공통으로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병역명으로 선정됐다. 예. 그러면 전북으로 오셔서 주차장을 이용하신다. 그럼 똑같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렇지만은 지방의 특성에 맞게끔 서로 또 뭐가 다르다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북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병역 명문가로 선정이 되신 분들에 대해서 개벽 장학회에서 작년에 그 직계 자손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 전북 지방 병무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우가 되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군대 뭐 당연히 갔다 오는 거지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3대가 이 복무를 마쳤다라는 건 네. 정말로 명예로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인식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병역명문가 선정해서 매달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4대 병역명문가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부 위에 중조부부터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나온 예. 거죠.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네. 병역명문가 선정하시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네네. 그 병역에 대해서 받은 어떤 그만큼 노고에 대해서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좀 보답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행정도 몇 가지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건강상 약간 병약한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뭐 의료 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떤 행정까지도 또 수반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이런 경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병역 판정 검사를 받잖아요. 예. 병역 판정 검사를 받으면 처음 이제 19세에 받는데 질병이 있더라. 질병이 발견된 거예요. 질병이 발견됐는데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질병이 아직 면제 사유는 되질 않고 좀 치료를 하면 다음에 또 다시 재검을 받았을 때 건강 좀 나아서 군대 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겠더라. 근데 본인의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서 정신의학 건강에서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모든 분야 확대를 해서 그래서 그분들한테 무료로 치료를 해주고 정신적으로 다시 이제 뭐 건강 상태가 이상이 없으면 다시 군대를 판정검사를 지원할 수가 있는 받아서 거죠. 네. 다시 군대를 가게 되고 그렇죠. 그런 것을 해서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병역 이행을 과정을 도와주고 예. 지역사회의 건강 진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치료는 특정한 병원에서만 진행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뭐 군병원이라든지 다른 데도 뭐 확장이 되는 건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건 군병원에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군병원은 현역 장병들이 갈 수 있는 게 군병원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협약을 맺은 일반 민간병원에서 네.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현재는 한 군데인데 예. 저희들이 여러 군데 병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치료 지원을 확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분야도 정신적인 것과 더불어서 뭐 신체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또 분야도 확대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필요성도 분명히 있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올 때도 있는데 네.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좀 대응하고 관리하는 부서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분들도 상당히 좀 노력을 많이 하시고 많이 좀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부서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려주시죠. 네, 어느 지방청이나 보면 병무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보면 예. 고객 지원팀이 있습니다. 네네. 고객 지원팀에는 보면 이제 서류 민원도 있고 전화 민원도 있고 예. 그리고 인터넷 민원도 있고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으면 민원이라는 게 결국 고객들의 아픈 소리거든요. 그다음에 사연이 다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걸 해서 단순하게 일회성 처리가 아니라 그러면 이게 어떤 민원을 보면 이건 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저렇게 함유되면 애로사항이 있겠다. 그리고 이건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원 중에서 예. 야, 이것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 제기를 하면 예. 전북지방변무청에서 회의를 열어서 예. 이 개선책이 뭘까, 저게 뭘까, 그럼 법령을 어떻게 바꿔야 되지, 그다음에 뭘 시스템 해야 되지, 그렇게 해서 어떤 제도를 개선을 해서 그 민원인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인한테도 혜택을 갈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다양한 또 지원책을 마련하고 또 제도도 운영 중인데요. 저와 같은 어떤 그 군복무를 한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가장 꽃다운 나이 때 그리고 학업을 이수해야 되는 나이 때 가서 그 시기를 꽃피우지 못했고 또는 뭐 학업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했고 공백기가 너무 크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군대 가서 소위 말해 정신 차리고 온 케이스긴 한데 네. 예, 그거는 반대되는 이야기도 또 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 그 병무 쪽에서 굉장히 좀 고민일 거예요. 그러면 네. 어떠한 방식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좀 제도로서 보완해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상당히 많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 크게 이제 예. 경력 단절이다라는 맞아요. 의미를 썼습니다. 네. 그 경력 단절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계속 학업을 하면 네. 계속 하게 되면 이공계 같은 경우는 네. 그러게 되면 내가 쉽게 되면 빨리 사회 진출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그리고 젊었을 때 좀 머리가 좀 좋았을 때 빨리 마치고 싶었을 때. 네. 그렇기 때문에 군백기라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군백기. 예, 군대 플러스 공백기라는 표현이 있었죠. 공백기,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착안해서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군을 그러면 생산적인 곳으로 만들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도입한 게 병역 진로 설계 제도입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뭐냐면 내 전공이 있지 않습니까? 내 전공이 예를 들어 정비다. 그러면 내 전공에 대해서 같이 군단에서 의논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군이라든지 육군이라든지 같은 전차 같은 경우 정비소 있지 않겠습니까? 오, 네. 그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 되면 나중에 거기에서 경험을 쌓는 거죠. 그러면 그러네요. 그렇게 경험을 쌓을 뿐만 아니라 그게 나중에 경력으로 인증돼서 주특기를 밖에 주는 나오면 거 아니에요? 또 바로 또 사회 연결해서 거기에 대한 취업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공과 군대와 네. 사회 취업이 서로 연결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이제 진로 설계 제도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학점 이수 제도라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요. 혹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예,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개 보면 군대에 오는 자원들을 보면 한 85%가 대학 재학 중에 오는 학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중에 좀 학점을 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12학점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게끔 하는 군 학점 제도를 온라인 이수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12학점이면 꽤 큰 그렇습니다. 학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병역 자기개발 지원제도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네. 뭐냐면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 아닌 뭐 어떤 고등학교 졸업하다가 사회에서 취업하여 있다고 오는 병사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와서 내가 온라인으로 수강한다든지 어학을 공부하다든지 자격증을 따다든지 그리고 자기개발을 위해서 그걸 활용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2만 원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와, 진짜 저희 때랑 많이 다르네요. 많이 저희는 달라졌죠? 네. 공부하면은 혼났는데 책 본다고 네. 감히 너가 책을 봐면서 지금은 이제 더욱더 권장하고 네. 오히려 이 군대라는 곳이 더욱더 이 사회로서의 또 성장할 수 있는 계기점이 될 수 있도록 네. 또 이렇게 제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현역뿐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 똑같이 밖에서 사회복무요원을 하면서 예. 학점 이수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러닝 온라인 강좌를 네네. 또 똑같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고민을 또 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군 장병 중에서는 내가 열심히 군 복무를 물론 하지만 이 이후에 나는 사회에서 뭘 할 수 있지 하면서 두려움도 굉장히 큰 그 분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좀 서비스하는 것들이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군대에 오면 경력 단절이다. 그런 느낌을 많이 갖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군이 그게 아니라 생산적인 어떤 사회에 나갈 수 있는 어떤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경력 인정 제도를 저희들이 도입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예. 지게차를 운전하면 나중에 밖에 나가면 지게차 관련된 자격증을 따게 됩니다. 그렇죠. 자격증을 따게 되면 뭐가 있냐면 단지 필기 시험의 합격뿐만 아니라 실무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려면 실무 경력을 군에서 했던 것을 육군을 치면 18개월이면 예. 그 18개월의 실무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와, 이거 굉장히 그러면은 센데요. 예. 그게 경력을 단절을 해소시켜 주는 거고 그렇죠. 군대가 생산적인 어떤 의미 있는 생활이 있는 장소로 변하는 거죠. 적성 검사도 하고 뭐 취업을 좀 설계해주고 이런 뭐 서비스도 혹시 있습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어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병무청에서
입영 단계에서부터 예. 시작해서 그런데 군대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보직을 받게 된다. 예.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직무능력 표준서라는 게 있습니다. NCS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산업계의 공통적인 사항인데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직종의 어떤 직업에 직무 수행을 하려면 여기에 요구되는 역량과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뭐 지식이 어떤 게 필요하고 네네. 기술이 어떤 게 필요하고 태도가 어떻게 필요하고 그렇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명시해 놓은 게 NCS입니다. 네. NCS인데 그러면 군대를 갔다 오면 그럼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다 기정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군대를 갔다 오면 내가 예를 들어서 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 비용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예를 들면 군대 갔다 오면 군 경력 증명서를 떼지 않습니까? 예. 예전에는 뭐냐면 군 경력 증명서 떼면 여기는 보직이 어디였고 매달 저기 전역했다 근무했다 끝이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활용해서 뭐냐면 군대에서 좀 군 경력 증명서를 밖에 있는 국가 직무능력 표준서하고 이 표준을 일치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변경한 게 뭐냐면 군 경력 증명서를 군 직무능력 증명서로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했던 일인데 여기서는 이런 능력이 필요했고 어허. 이 업무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런데 굉장히 이게 디테일하게. 밖에 있는 그 직종하고 어떻게 이거 연결된다. 예. 이 사람은 여기서 2년 동안 18개월 동안 똑같은 일을 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바로 회사에 취업 원서를 낼 때 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네.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하고 연결되는 거죠. 네네.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발전시키면서 군대 가기 전 군대 밖에서의 그 직업 선택할 때 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아, 정말 좋은 제도네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뭐 행정상으로만 이렇게 해줘가 아니라 네. 정말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우리 군 장병들을 더욱더 존중하고 그럼 이후에까지도 군 장병들이 정말 사회 속에서도 큰 활약을 할 수 있도록 대우해준다라는 것이 네. 이런 상세함에서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하고 뿌듯하네요. 그리고 이 군 생활이 또 사회 진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어떤 그 도움까지도 또 제도적으로 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뭐 월급을 어떻게 하면은 뭐 적금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하는 제도도 있다고 하는데. 내년까지 25년까지 해서 병장 기준으로 해서 병사 월급을 205만 원 인상하는 것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24년 올해 기준으로 병장 기준으로 보면 월급은 125만 원입니다. 병장 기준이. 네, 월급은 125만 원인데 실질적으로는 1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받는 월급이 이제 125만 원인데요. 예. 거기다가 장병들이 저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축을 할 수 있는데 저축액이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게 한 달에 불입할 수 있는 게 40만 원입니다. 한도가 40이죠. 네, 40만 원입니다. 네. 40만 원인데 40만 원을 하면 네. 여기에 100%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40만 원을 하면 정부에서 40만 원을 얹혀줍니다. 그럼 80만 원이 되는 거죠. 한 달에? 네. 그러면 자기 부담금 40만 원. 예.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 40만 원, 8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는 거죠. 오. 거기다가 예. 본인이 불입한 40만 원에는 은행에서 5% 이자를 주는 거고요. 예. 여기다가 정부에서 1%를 지원해 줍니다. 실질적으로 40만 원에 대해서는 연 6% 이자를 지원해 줍니다. 와. 시중은행에서 6% 이자를 받는다는 게 꽤 어렵잖아요. 아니 없었던 것 같아요. 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장 기준으로 하면 120만 원 월급에다가 네. 자기 저축인 거 40만 원 별개로 40만 원 얹어주니까 예. 결국은 165만 원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고 내년에는 125만 원이 150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저축을 40만 원을 하게 되면 거기다가 55만 원을 얹어줍니다. 네네. 그러니까 내년에는 150만 원 월급을 받고 55만 원을 얹어주니까 네. 그 월급이 실적으로 205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병장 월급이 200만 원이 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200이 맞춰지는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군대 오면 네. 월급이 적었을 때는 열정페이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월급을 받아서 저축을 하면 최대 18육군 기준으로 하면 전역할 때는 2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복학해서 학자금으로 쓸 수 있고요. 아, 그럼. 두 번째 학생이 아닌 경우는 요즘 창업이 지기지 않습니까? 네네. 창업을 위한 마중물, 종잣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가 네네. 단순하게 경력 단절인 사회 소비성이 아니라 내 개발을 위하고 사회에 나가서 있는 무언가 준비하는
네.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혹자는 또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군대 어차피 국방의 의무이고 네. 또 이 국가의 부름에 의해서 가는 건데 이렇게 제도적으로 또 군대 안에서 무언가를 잘 이렇게 해주다 보면 뭔가 해해지지 않을까? 예, 그런 것까지 나라가 해줘야 되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또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군대에서 이제 예전에 가장 차이점이 뭐냐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병사 월급이 우리 장병들 월급이 획기적으로 인상된 거 하나고요. 네. 두 번째는 휴대폰 사용입니다. 지금 이제 휴대폰을 일과 이후에 6시부터 이제 9시 반까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 휴대폰이 그런 것들을 많이 보완해 준 거죠. 왜냐하면 요즘 보면 신병 훈련을 가게 되잖아요. 신병 교육대에서. 네. 그렇게 되면 예전에는 그 보통 신병 교육 받는 동안 4주, 5주 동안에 아무것도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1시간 내에서 네. 그걸 휴대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병 교육에서 때부터 심리적 단일감이 되니까 장병들이 굉장히 마음의 위안을 얻고 훈련에 전념할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두 번째는 네네. 이제 군대 가서 이제 외롭고 처음에는 외롭고 낯설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지만은 가족들하고 통화하고 지인들하고 통화하고 그러면서 또 부대 내에서 일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중대장이나 소대장 앞에서 연락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네.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보안 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도박 문제라든지 그런 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충분히 보완을 해서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훨씬 많아지고요. 또 하나가 이제 병사금 봉급이 올라감으로써 느껴진 게 뭐냐면 병사들이 일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뭐냐면 나는 여기서 열정페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나는 내가 한 만큼의 보상은 많지는 않지만 많이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복무해서 나라의 부름에 받은 역할을 하겠다. 그런 마음가짐은 많이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 MZ세대라고 그러는데 MZ세대를 보면 자기 일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일과 회의는 또 자기 생활을 갖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과 자기의 생활이 균등하게 하면서 조화로운 그 병행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과정이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국가적인 지원과 제도가 뒷받침되면서 이 군 복무의 질도 그리고 수준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28여년을 이제 국방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등 이 국가 안보 관련 기관에 몸담고 계신데 이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가장 뿌듯했던 어떤 추억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정부 전체 차원에서 이제 병사 월급을 인상한다고 하는 정책을 이제 위반을 했는데 네. 실무적으로는 제가 그걸 이제 같이 여러 부서와 협업하면서 그러셨군요. 계획을 마련했고 네, 하나씩 네. 해서 이제 이렇게 내년에는 이제 실제로 실행이 된다니까 네. 뿌듯하고요. 그래서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 뭔가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 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기분이. 그리고 두 번째는 예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휴가를 나갔습니다. 휴가를 나갔는데 병원에 가야 됩니다. 감기에 걸려서. 그러면 그 경우는 다 그때는 부담을 자기가 냈었습니다. 병사들이 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경우도 국가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민간 병원에 가게 되면 두 가지가 부담을 해야 되면 공단에 제출해야 되는 비용이 있고 예. 자기 부담금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을 위반을 해서 그 국가 부담금, 공단 부담금을 병사가 아닌 국가가 부담하게끔 했고요. 어허. 그리고 나머지 한 자기 부담금이 있잖아요. 예. 그것 중에서도 약 92%는 또 국가에서 부담하게 해서 결국에는 공상이 아니고 민가에 나가서 그냥 감기에 걸렸을 때나 아팠을 때 네. 자기 결국 부담을 8%로 이제 좀 줄여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뿌듯하다고 볼 수 있고요. 정말 핵심적인 사업들에 많이 관여를 하셨네요, 총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군 소식이 들려오거나 제도적으로 변화하는 이야기들 들려오면 참 뿌듯하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군대가 열려 있고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더 투명하게 많이 바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밖에서 우리 아이들을 이제 군 입대를 시켜놓고 궁금해하고 걱정하고 우려하는 또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뭔가 좀 군 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창구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런 거 이제 보면 이제 군대 문화가 많이 이제 개방됐고 예. 투명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휴대폰 사용을 통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특히 지금 보면은 예전에 이제 진행자님께서도 이제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예. 처음으로 이제 입영할 때 훈련소
가잖아요. 네. 훈련소 갈 때 이제 친구들하고나 부모님 가가지면 예. 인사하고 쭉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고 네. 축제 분위기입니다. 입영 문화제를 다 실시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해서 네. 일단 가족들한테 본인들 그러니까 입영 당사자한테 부담감을 덜어주고 아, 군대라는 게 이렇구나. 그래서 어떤 좀 축제 분위기에서 들어가면 부담도 좋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입영 문화제가 이제 활성화되어 있고요. 점점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말씀 들으면서 진짜 군대가 많이 변하고 있고 또 더욱더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끝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미래 우리 장병들과 또 병역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마무리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방병무청에서는 우리 고객의 소리, 역시 병역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병역 판정 검사는 정확해야 되고 법령과 규정이 한 틈의 빈틈도 없이 법과 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고 공정하게 어떤 병역 판정을 하고 두 번째는 현장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항상 고객의 소리를 들어서 예. 항상 고객을 위한 어떤 행정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병역의 의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나라의 근간이 또 세워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이분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더욱더 우리가 무엇을 더 이분들에게 또 마음을 표현해 줄 수 있을까, 제도적으로 어떤 것들이 또 변화될 수 있을까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우리 국민들이 또 해주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